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뜨거운 감자 종목들 전해드리는데 유튜브에 가장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의 급등이 정말 멈추지 않고 연일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5월 24일에 이제 두산중공업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원전주 수혜로 보면서 방송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 그때 강력하게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나 갈 줄 많은 분들이 아셨을까요? 지금도 채팅방에서 이걸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두산그룹주의 이야기 이정민 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핫한 종목 다룰 때가 가장 부담스러운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두산중공업의 주가 상승이 제2의 HMM, 네. 딱 그때가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 주가 상승 배경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큰 틀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분기 때 자그마치 3,72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9%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 주가가 그래도 나름 시장과 어떻게 보면은 잘 커플링되어서 올라갔다라면은 두산그룹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참 지지부진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길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런 부진에서 앞으로 좀 벗어나서 다른 대기업 집단들처럼 좀 주가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좀 가장 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 깜짝 발표가 많았죠. 맞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외 원전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발표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도 그에 발맞춰서 주가가 참 뜨겁게 상승을 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2주 동안에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달 새에 96.05% 네. 수익을 낸 두산중공업인데 요거 한 방만 있었어도 네. 사실 5월 힘들었던 장 그쵸. 웃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기도 하고,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수익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를 한번 눈여겨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국내에서 탈원전 기조는 유지가 되되 네. 해외 부분에서의 수출은 강력하게 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원전 기술 수출은 따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추트랙이네요.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조도 아마 이번 정권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정부에서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모범 사례로 들었던 게 바로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지가 꽤 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런 분야를 이제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원전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이제 요즘에 흔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소형 원자로죠. 근데 이제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기술을 키우면서 녹색 성장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 섹터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이 계속 독일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결국에 이런 큰 틀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형 원자로와 관련되어서 뉴스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원자력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뜨겁게 좀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도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한번 의견 준비된 거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지혜님께서는 이 두산중공업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이다라고도 글을 올려주셨고요. 어제라도 이 두산중공업을 탔어야 했나? 괜히 원전 다른 종목을 사서 재미가 없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신재생 ESG 종목들은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도 의견을 주셨는데 네네. 이정민 팀장님,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순간이 왔어요. 네. 두산중공업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예, 제가 한번 저도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 2주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1개월 동안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이 지금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2주간 상승률도 80%가 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으로 끝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또 다시 이야기한다라면은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키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HMN과 많이 좀 비교를 하는데요. 대형주에 속하다 보니까 HMN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받쳐주면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해운업과 관련되어서 성과가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큰 틀에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뜨겁게 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 때문인데요. 바로 워런 버핏과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함께 소형 원자로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본인이 설립한 원자력과 관련된 기업이죠. 테라파워를 가지고 있고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력 회사로 퍼시픽코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같이 소형 원자로 사업에 이제 뛰어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따른 그 프로젝트에 좀 같이 합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전과 관련된 테마주들을 한 번 더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있다라면은 바로 가슴이 떨릴 때가 분할 매도할 시점이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격언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뭐냐면요. 계좌를 이제 우리가 수익 많이 날 때 캡처를 많이 하잖아요. 캡처 뜰 때가 아니라 바로 매도할 때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는 오늘 바로 두산중공업이 일정 부분 좀 매도로 좀 이제 가지고 가야 돼.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명언이 너무나 네. 와닿은 게요. 제 주변 친구들도요. 네. 그때 그 계좌 수익을 그래도 캡처한 게 참 다행이다. 이거라도 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서 그쵸. 버틸 수 있어서 네.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캐쳐 뜰 때가 아니라 매도할 때다. 네. 가슴이 떨릴 때 분할 매도라는 게 네. 좋겠다. 이러고선 또 내일 막 엄청 강하게 오르면 저희가 그쵸.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세를 어떻게 보면은 예단하기가 예측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급락하면은 고점에서 조금이라도 매도 못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네. 내가 또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면은 그것도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배 마음이 아프죠. 아플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꼭 원전 테마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를 들어 대선 테마주를 매매할 때 저도 항상 추세를 보면서 좀 매매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분할 매도 그다음에 분할 매수로 했을 때 가장 좀 후회가 적었다. 그리고 내 계좌에 계속 어쨌든 예수금이 불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과 같이 누가 봐도 이렇게 이슈로 다룰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도하는 게 일단은 전공법으로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최고점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따라서 분할 매도해보자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는 못 먹어도 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가슴이 두중두중 됩니다. 두중은 장기 쭉 갈 듯하긴 하네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두산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네.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수익률을 한번 봤더니요. 네. 지난 2주 동안에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두산그룹 자체가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주가 대비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자로 사업 부문과 투자 부문이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중공업 지주에 이제 매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부문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과 합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주주는 이제 분할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사업 부문에는 31%, 그다음에 투자 부문은 69%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두산 인프라코어도 두산 중공업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그럼 이 분할 이후에 성장 모멘텀이 더 가세될까요? 가미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이번 분할이 굉장히 각 이제 회사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먼저 사업 부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지주에 이제 매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중공업 부문들이 어떻게 보면 흡수 합병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중공업 쪽도 계속 이슈가 좋죠. 국내 조선 회사들이 워낙 요즘에 수주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배에 이제 그 단가 자체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런 부분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 뭔가 원자재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분명히 이제 단가 협상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중공업 쪽에 이제 속하게 되면은 그룹사 자체 내에서 아무래도 단체로 이제 그 원자재도 수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으로 이제 편입되는 투자 부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진다라면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떠오르는 회사는 두산중공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원자로만 놓고 보더라도 대형과 소형, 그다음에 해체 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산업을 모두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두산중공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원자로뿐만 아니라 결국에 정부의 로드맵상으로도 풍력과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인데 네. 이쪽에도 이미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수소 사업도 우리가 거론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산중공업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에너지와 관련된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인프라코어의 주가가 이제 분할이 되더라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종목들은 워낙 등치가 커서 잘 안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선주들의 급등, 해운주들의 급등, 건설주들의 급등, 그리고 여기에 이런 두산중공업의 급등을 통해서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매력도를 좀 비교해 보자면 두산그룹주 내에서 탑픽은 무엇일지 네. 또 우리 두산인프라코어 가격 전략 제시 안 해주셨으니까요. 그것도 네. 같이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두 종목 모두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가슴 떨릴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도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전과 관련된 테마는 다시 한번 크게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오는 대선 주자들은 무조건 이제 그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대선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과 이제 대립각을 세웠던 이제 검찰에서 가장 세게 조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은 당연히 원전 테마가 앞에서 이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야당권에서는 무조건 원전 테마를 가지고 이제 그 정책으로 이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은 매도 시점이지만 일정 부분 한 사이클이 지나서 주가가 좀 쉬고 있을 때는 내 포트에 적극적으로 편입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8대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갈 또 대선 이슈까지 더해질 걸 생각한다면은 쉽게 매도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한번 투자 판단 시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정민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